제6화 나도 원이다. 1897년 이후 장승업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한양의 술집에도 기방에도 후원의 달빛 아래에도 그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신선이 되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길 위에서 술에 취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붓을 든 사람은 사라졌지만 붓이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승업이 떠난 뒤 조선의 화단은 거대한 빈자리를 마주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세운 남종문 인화의 흐름은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도화선은 갑오개혁으로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왕의 그림을 그리던 시대가 끝났고 누구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 장승업이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그림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승업은 조선 회화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모든 화가를 넘나든 화가였습니다. 산수, 인물, 화조, 영모, 기명절지, 사군자, 고사인물도에 이르기까지 그가 붓을 대지 않은 영역이 없었습니다. 공제 윤두서, 겸제 정선, 단원 기몽도, 현재 심사정 같은 대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빛났다면 장승업은 그 모든 분야를 한 몸에 끌어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두서와 정선과 기몽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붓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장승업에게는 없었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고아에게 화첩도, 스승도, 서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의 집 마당에 엎드려 나뭇가지로 흙 위에 그림을 그리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조선 500년 회화사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정복한 화가가 된 것입니다. 그의 호는 오원이었습니다. 뜻은 명확합니다. 단원 기몽도의 원을 의식하여 나도 원이다라는 뜻으로 지은 것입니다. 해원 신윤복과 함께 이 셋을 조선의 삼원이라 부르게 된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원이라는 이름 속에는 단순한 자부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신분도 없고 학연도 없고 가문도 없는 사람이 오직 붓 하나로 역사에 자기 이름을 새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만 원이냐? 나도 원이다. 이 한마디 속에 장승업의 생애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선언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장승업의 호치도를 보겠습니다. 삼성 리움미술관에 소장된 이 작품에는 매 2마리가 뒤틀린 고목 위에 앉아 있습니다. 위쪽까지의 매는 온몸에 긴장을 품고 먹잇감을 향해 목을 빼고 있고 아래쪽까지의 매는 한 발을 들어 올린 채 여유롭게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같은 나무, 같은 종이지만 2마리의 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돌진하려는 순간이고 하나는 쉬어가는 순간입니다. 장승업은 이 대비를 나뭇가지의 모양으로도 반복합니다. 위쪽까지는 심하게 꺾여 각이 서 있고 아래쪽까지는 편안하게 뻗어 있습니다. 매의 몸짓과 나무의 형태가 한 몸처럼 조응합니다. 이 그림은 명나라 궁정화가 임양의 매를 알고 스승 유숙의 매를 알고 그 위에 자기만의 매를 올려놓은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임양의 매는 먹이 무겁습니다. 유숙의 매는 전통에 충실합니다. 장승업의 매는 상쾌합니다. 그는 전통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전통 위에 올라서서 자기만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이 오원이라는 선언의 실체입니다. 호치도는 원래 4폭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었습니다.
쌍치도, 유묘도, 삼준도와 함께한 조였으나 지금은 삼성 리움미술관,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 일본 유연제에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붓에서 나온 내폭이 세 나라에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장승업의 그림이 걸어온 길이 그의 생애만큼이나 기구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명절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명절지는 고동기, 도자기, 화병 같은 기물에 꽃가지와 과일과 채소를 곁들여 그린 일종의 정물화입니다. 조선 후기에 유행한 형식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정립한 사람은 장승업이었습니다. 그는 중국 청대 양주화파와 상해화파에서 유행하던 기명 그림을 받아들이되 조선의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수선화와 그릇을 보면 화면 맨 위에 소태 일종인 정이 있고 그 아래 뒤집어진 벼루가 있고 수선화와 돌배 형태의 열매 그리고 맨 아래에 난초가 놓여 있습니다. 벼루를 뒤집어 그린 것은 장승업만의 엉뚱함입니다. 단조로울 수 있는 정물에 운동감과 해악을 불어넣는 방식입니다. 오세창은 근역서화징에서 장승업의 기명절지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날랜 운필로 번개같이 그리되 묵색이 빛나고 채색이 은근하며 화면에 신운이 떠올랐다. 신운, 즉 신비로운 기운입니다. 정물을 그렸는데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 안에 숨어있는 생명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홍백매도 시폭 병풍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장승업이 사군자만을 단독으로 그린 유일한 그림입니다. 10폭의 화선지 전체를 오직 매와 두구르로 채웠습니다. 홍매와 백매가 10폭에 걸쳐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고 서로 엉키고 다시 흩어집니다. 녹묵과 단묵이 번갈아 나타나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리듬처럼 교차합니다. 유숙과 허련도 하나의 주제를 병풍 전체에 그린 전례가 있었지만 장승업의 홍백매도는 그 어떤 선행 작품보다 압도적입니다. 10폭 앞에 서면 매화 숲 한가운데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꽃이 아니라 바람이 보이고 가지가 아니라 시간이 보입니다. 장승업의 그림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천재라는 말을 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천재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었으니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뜻이 슬며시 끼어드는 것입니다. 장승업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응원의 집에서 원나라와 명나라의 화보를 탐독했고 역관 변원규의 집에서 청나라의 최신 화보를 섭렵했습니다. 고씨 화보에서 출발하여 시중화에 이르기까지 그의 학습 범위는 당대 어떤 화가보다 넓었습니다. 중국 상해화파의 화려한 색채를 수용하여 주건양계 같은 작품을 그렸고 전통 신선도와 고사인물도의 격식을 자기 방식으로 해체했습니다. 전통에 정통하면서도 전통에 갇히지 않는 것, 이것이 장승업의 진짜 천재성입니다. 미술사가 조정육은 이렇게 썼습니다. 장승업은 하늘이 내린 천재다. 그러나 그의 위대성은 천재성에 있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는 반면 그는 자신의 재주를 스스로 아껴 그림으로 풀어낼 줄 알았다. 재주를 아는 것과 재주를 아끼는 것은 다릅니다. 장승업은 자기 안의 불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그린 것처럼 보이는 그림마다 사실은
오래 들여다보고 오래 궁리한 구도가 숨어 있습니다. 호방함 속에 치밀함이 있고 거침없음 속에 절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승업의 그림은 현재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삼성리움미술관, 간송미술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고려대학교 박물관,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박물관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많은 나라, 많은 기관에 퍼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장승업은 평생 어디에도 머물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응원의 집을 떠났고 변원규의 집을 떠났고 궁궐을 3번이나 떠났습니다. 술집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일어나 떠났고 기방에서 붓을 놓고는 문을 열고 떠났습니다. 1897년 마지막으로 목격된 광통교 근처 술집에서도 그는 떠났습니다. 떠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다면 그의 그림도 그 운명을 닮은 것인지 모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나라, 여러 도시, 여러 수장고에 흩어져 각자의 벽 위에서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어도 같은 먹입니다. 같은 붓끝에서 나온 같은 물입니다. 리움미술관 유리관 안에 호치도와 크렘린 수장고, 깊은 곳의 취태백도 사이에는 10,000km가 넘는 거리가 있지만 그 두 그림 위에 남아있는 먹의 결은 같습니다. 장승업이라는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승업은 그를 몰랐습니다. 한문을 읽지 못했고 시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자작 화제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안중식이, 노원상이, 김용진이, 오세창이 그의 그림 옆에 글을 써주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림을 아는 사람의 옆에 서서 말을 보태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경이었습니다. 구룡산인 김용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원의 필치는 매우 뛰어나 사람들이 우러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선운과 아치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워서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은 기술 너머에 있는 무엇입니다. 장승업이 가난과 술과 자유의 불 속에서 평생을 태워 도달한 경지, 그 경지의 다른 이름입니다. 장승업의 그림에는 술잔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그렸다는 전설은 수없이 많지만 정작 그의 화면 위에는 단 한 방울의 술도 없습니다. 자전적 고백이 없습니다. 일기가 없습니다. 자화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단 한 번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를 그렸고 매화를 그렸고 고양이를 그렸고 말을 그렸고 수선화를 그렸고 비온 뒤의 산을 그렸습니다. 자기를 지우고 세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앞에 서면 장승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입니다. 뒤틀린 고목 위에 매가 보이고 열폭에 걸쳐 피어난 매화가 보이고 뒤집어진 벼루 옆에 수선화가 보입니다. 그것이 그가 원한 것이었을 겁니다. 나도 원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합니다. 단원도 원이고 회원도 원이고 나도 원이다. 그러나 이 말에는 경쟁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이라는 글자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나도 하나의 동산이다. 나도 하나의 세계다. 신분이 낮아도 그를 몰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나만의 동산을 가꿀 수 있다. 붓 하나면 된다. 먹 한 방울이면 된다.
빈 화선지 한 장이면 된다. 장승업의 오원은 가진 것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이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장승업은 1843년에 태어나 1897년에 사라졌습니다. 55해의 생이었습니다. 그 짧은 생 안에서 그는 120여 점의 그림을 남겼고 2명의 제자를 길렀고 조선 회화의 마지막 불꽃을 피웠습니다. 그 불꽃은 안중식에게 옮겨 붙었고 조석진에게 옮겨 붙었고 이상범과 병관식과 김은호와 노수연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한국 근대 회화의 모든 첫 세대가 장승업이라는 가마에서 구워진 두 사람의 손끝에서 태어났습니다. 2023년 모스크바 크렘린 박물관에서 127년 만에 꺼내어진 취태백도 위에는 여전히 이태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174cm의 화선지 위에서 150년 전에 먹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 구석에 적힌 조선이라는 두 글자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장승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속한 곳의 이름을 적은 그 두 글자는 3번의 혁명과 2번의 세계대전을 견디고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승업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림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호치도의 매 깃털 사이에, 홍백매도의 꽃잎 사이에, 미산이곡의 저녁 노을 사이에, 수선화와 그릇에 뒤집어진 벼루 곁에 그는 지금도 숨어 있습니다. 영화 치화선에서 그가 가마에 들어가 백자가 되었듯이 실제의 장승업도 자기 그림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앞에 서면 뜨거운 것입니다. 물감의 온도가 아닙니다. 먹의 온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태워 남긴 삶의 온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동산입니다. 여러분의 동산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장승업은 15세 흙 위에 나뭇가지로 첫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에 불이 있었고 그 불이 손끝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것은 압니다. 장승업이 광통교 근처 술집을 나서던 그 마지막 밤에도 그의 안에서 불은 타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뒤에도, 이름이 잊힌 뒤에도, 127년이 지난 뒤에도, 크렘린 수장고의 어둠 속에서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나도 원이다.